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겪은 일은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을 뿐더러 아직도 그 일만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때는 12년 전쯤 제가 30대 초반에 겪은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주로 단골 손님이 많았던 비교적 한산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가게였죠. 그런데 어느 날 상가 건물주였던 중년의 여자가 카페로 찾아왔고 상가 보증금 문제로 긴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미진 씨, 내가 지금까지 말은 안 했는데 나도 사정이 좀 있어서 이번 계약 끝나고 보증금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아, 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조금 힘들어서요. 부탁 좀 드릴게요. 그렇게 상가 주인과 한참 대화를 나눴고 다행히도 보증금 문제는 잘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와 비슷한 연령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찾아와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앉아 있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날부터 그 남자는 일주일간 매일같이 카페에 들려 제가 가게를 마감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야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한 손님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한날은 커피를 주문하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 혹시 남자친구 없으시면 연락처 좀 주실래요? 누가 봐도 깔끔한 외모에다 호감형인 남자였고 저도 딱히 만나는 사람은 없어서 기분 좋게 연락처를 드렸었죠. 그 계기로 서로 점점 가까워졌고 서로 만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남자친구의 어머님 생신을 맞아 인사도 드릴 겸 집으로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그건 상가 건물주였던 중년의 여자가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죠. 어? 우리 아들이 만나던 사람이 미진 씨였어? 사실 알고 보니 상가 보증금 얘기를 했을 당시 남자친구가 카페 근처에 와 있었다고 하는데 그날 어머님께 보증금 얘기를 듣고 제가 안쓰럽단 생각에 손님인 척 한 번 찾아왔다가 의도치 않게 제게 반해버렸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걸 숨긴 이유는 본인이 건물주 아들이라고 하면 혹여나 자신에게 편견을 가질까봐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는 그런 속사정도 있었죠. 또 하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남자친구가 어릴 적에 큰 사고를 당했었는데 그 사고로 인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후로 어머니와 둘이서 살면서 많은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얼마 뒤 남자친구에게 결혼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죠. 결혼 준비는 급속도로 진행이 되었고 남자친구 집안 사정과 저희 집안은 경제적으로 편차가 크다 보니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은 남자친구가 직접 해결을 해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마울 뿐이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한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아마 그 시점부터 남편의 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건 남편이 주말마다 시댁에 다녀온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잠깐 다녀오는 정도였지만 차츰 도가 지나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시댁에서 잠까지 자고 다음날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했었죠. 제 입장에선 주말에 남편과 여행도 가고 싶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싶은데 주말마다 시댁으로 가버리니 저도 남편에게 답답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남편에게 상처까지 주면서 이렇게 물었었죠. 오빠,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솔직히 한번 말해봐. 오빠 마마보이야? 왜 매주 시댁에 가는 건데? 어?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야, 너랑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가 그 집에 혼자 계시는데 당연히 외롭고 적적하시지 않겠어? 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랑 시간 좀 보내는 게 넌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 남편은 제가 이해를 못해준다는 이유로 되려 제게 화를 냈고 저도 남편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매일 다투다 보니 저희 부부 사이는 점점 나빠졌고 이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나 그런 고민만 생길 뿐이었죠. 하지만 이대로 이혼을 하게 되면 현재 운영하는 카페도 문을 닫아야 할 게 뻔하고 그리고 제가 시집 하나는 잘 갔다고 늘 좋아하시던 부모님 생각에 이렇다 할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힘들게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뒤 뭔가 찜찜하고 기분이 나쁜 그런 의심이 드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었죠. 그날은 주말 아침이었고 남편은 시댁에 다녀온다고 외출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그날따라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남편에게 몸살 약을 사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 바쁜 거 몰라? 어머니가 빨리 오라고 계속 보채시는데 좀 힘들더라도 당신이 다녀와. 그 말을 듣고 남편에게 너무 실망을 했었지만 그 당시에는 싸울 힘도 없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고 그날 오후쯤 컨디션이 좀 돌아와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 집안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분명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었고 그때부터 저도 남편의 행동을 살피면서 뒤를 캐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에게 친정에서 일주일 정도 지내고 온다고 말을 하고 나왔고 저는 집 근처 모텔에서 숙박을 하면서 남편을 지켜보기로 했었죠. 평일에는 출퇴근이 전부였고 따로 누굴 만난다거나 하는 이벤트도 없었고 주말에는 남편이 시댁으로 향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니 괜한 의심을 했나 싶을 정도로 혼자 오해를 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손을 잡고 현관을 열고 나오는데 순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기분 나쁜 촉이 느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은 차를 타고 어디론가 출발했고 저는 그 차를 한참 따라가다 제 실수로 놓쳐버렸고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채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날부터 어떻게 해야 고민만 하다가 사람을 조사해주는 업체를 찾아 의뢰를 했고 대략 한 달 뒤쯤 제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땐 믿을 수가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고 의뢰업체에서 보여준 사진을 보고 난 뒤 경악을 금치 못했었죠. 그 사건의 전말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말도 안 되는 관계였는데 누가 봐도 연인 사이라고 의심될 만한 스킨십은 물론이고 둘이서 모텔까지 드나드는 비현실적인 관계로 밝혀졌습니다. 거기서 또 하나 알게 된 건 남편은 친아들이 아니고 어릴 적 입양을 했던 양아들이란 사실도 그제야 알게 되었죠.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남편에게 이러한 내용을 말했더니 오히려 남편은 저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면서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어디서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당신이 애만 잘 낳았어도 아무 문제 없었을 거야. 남편의 집안에서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한 내막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소에 시어머니가 아이를 가지라고 강요를 했었는데 단지 출산을 목적으로 제게 접근을 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믿고 살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남편과는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면 분명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 솔직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그냥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고 둘러댔었죠. 그 당시는 엄청 힘들고 괴로웠는데 시간이 약이라고 점점 괜찮아지더니 현재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세간에는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저보다 더 충격적인 일을 겪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 일은 제가 죽을 때까지 평생 지우지 못할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